안녕하세요. 이물물의 파이널입니다. 저번 마지막 시간에 풀었던 문제를 한번 다시 풀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물리학 18번, 19번, 20번입니다. 18번부터 같이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C가 정삼각형 그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기는 방향 일정하고 I0, I0, IC. 그럼 우리는 IC를 결국 구해야겠죠. 전류의 방향은 A가 나왔네요. A 흐른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 나왔습니다. B는 크기만 있고 C는 구해야 하는데 B와 C의 방향을 우리가 모르는 게 핵심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 보니까 ED가 되었고 여기서 거리가 D가 되었으니까 자, 특성상 모든 거리가 다 D 아니면 ED로 나오는 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I0 돼 있고 결국 D라는 건 안 쓰이고 결국 B만 적혀져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건 다 상대적인 값이니까 그냥 값을 1로 잡고 비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다 있고 자, 그 다음에 O에서 A에 의해서 흐르는 자기장의 세기는 B0라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I0가 흐르고 여기 거리가 1이 되잖아요. 1이 되면 이때 B0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자, 그냥 깔끔하게 전류의 크기 1 했을 때 자기장의 크기 1이라고 잡아버리면 우리가 계산하기가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이 제일 중요하네요. PQ에서 AB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각각 0와 3B가 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자, 비교할 부분이 결국 어디가 되냐면 여기와 여기가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는 오른쪽은 3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향은 여전히 알려주지 않았어요. 자기장의 방향이 없으니까 살짝 접고 가겠습니다. 자기장의 방향이 위쪽으로 전류가 위로 흘렀을 때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 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하나하나 체크해 봅시다. 일단 A에 의한 것부터 체크해 볼까요? 자, A는 지금 오른쪽으로 가니까 왼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 2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얘는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같습니다. 삼각관계를 한번 잡아봅시다. 자, B가 있네요. 자, B가 어느 쪽 방향인지 우리가 모른단 말이죠. 자, 그래서 대충 오른쪽 내려가는 거를 기준으로 잡을까요, 일단?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거리가 1이 되니까 크기는 1이 되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몰라. 어쨌든 크기는 1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방향이 모르니까 대충 플러스는 아니고 위쪽으로 그냥 체크만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얼마가 되죠? 거리가 2가 되겠죠. 2가 되니까 여기서는 반대 방향으로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 C에 대한 것도 한번 봅시다. 전류의 세기를 그냥 C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대충 그냥 이쪽을 플러스라고 할까요? 자, 그렇게 했었을 때 여기도 그냥 거리가 얼마가 된다? 그러면 대충 2분의 C가 되겠죠. 2분의 C가 되고 여기는 반대 방향으로 얼마가 되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C가 되겠네. 자, 그래서 둘 사이 상관관계를 본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A에 의한 자기장은 변하지 않고 B에 의한 자기장은 방향이 변하고 1에서 2분의 1이 되고 C에 의한 자기장도 방향이 변하고 그 다음에 크기도 변했는데 그냥 둘 사이의 상관관계만 이야기를 하자면 결과적으로 그 BC에 의한 자기장이 플러스가 되는 건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알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지금 C에 의한 것도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둘 사이의 상관관계로 푼다고 했었을 때 변화량은 2분의 3이 될 거고 B에 의한 거는 그 다음에 C에 의한 것도 결국 2분의 C가 될 텐데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자기장도 들어가는지 나오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하냐면 경우의 수를 따질 수밖에 없는데 경우의 수를 따지더라도
0이 낫겠어요? 3이 낫겠어요? 당연히 0부분부터 보는 게 낫겠죠. 괜찮아요? 자, 그럼 0부분부터 봅시다. 자, 만약 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플러스 1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였을 때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0이 되어야 하거든. 그럼 차근차근 봅시다. 자, 얘가 만약 플러스라고 가정하자. 두 개 더해주면 그럼 얼마가 돼요? 플러스 2분의 1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되어야 하고 크기는 C는 얼마가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겠지. 이런 경우의 수가 있고 그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죠? 플러스니까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니까 얘는 플러스 1이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다 더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다 더해주니까 2분의 1, 2분의 1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는 0이 되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나의 가정이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니까 그럼 얘가 마이너스라고 가정합시다. b가 그러면 반대로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니까 얘는 플러스가 돼야 할 거고 그리고 크기는 얼마가 돼야 하는 거죠? 3이 되어야겠죠. 그럼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러면 이건 지우고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제 제가 마이너스였으니까 얘는 플러스 2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플러스가 될 거고 그럼 어떻게 된다? 플러스 3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3b라고 나오죠. 두 개 다 더해주면 3이 되니까. 맞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방향이 지금 여기 칠한 게 이게 맞구나가 되겠죠. 이렇게 준 게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크기는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마이너스가 되도록 세팅을 하려면 자, 지금 P 기준으로 저게 마이너스잖아요. 다시 잘 보시고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려면 이게 아니라 위쪽으로 흘러야만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자, 얘는 플러스가 돼야 하네. 플러스가 되려면 처음에 여기 이렇게 되면 플러스가 되겠죠. 나의 조기 가정이 이거는 맞은 거고 이거는 잘못되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 잡아주었습니다. 자, 이제 뭐만 구하면 돼요? 크기만 구하면 되겠죠. 방향도 다 잡았으니까 어디서의 크기예요? R이네요. R. 여기 있네요. 자, 봅시다. 그러면 A는 어디 있어요? A는 저기 있네요.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거리 1이고요. 크기 1입니다. 자, B는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있으니까 역시 플러스가 되고 거리는 얼마가 되죠? 2가 되고 크기는 1이 되겠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C는 위쪽으로 오니까 역시 플러스가 되고 거리는 2가 되고 크기는 3이 되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 2분의 4에 1 더해주면 결국 3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크기는 얼마가 된다? 3b가 된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사실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지만 두 개밖에 없어요. 왜? 0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0이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0인 부분을 항상 다 주시고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번입니다. 19번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19번은 그림과 같이 직선도로에서 서로 다른 가속도예요. 등가속도 운동이고요. 각각 속력 VA, VB로 출발하고요. 가속도의 방향은 같고요. 크기는 2대 3이라고 되어 있죠. A가 2고 B가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속도의 크기가. 자,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이 나왔습니다. 자, 기준선 Q에서 R까지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R에서 S까지잖아요. 근데 이게 T가 되면 얘는 2T가 된다는 말인 거겠죠. 그래서 Q에서 R까지가 뭐다? 여기서 그리고 R에서 S, 2T가 걸리구나 라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거리는 L로 같은 거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시간이 나오고 거리가 나오니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건 하나밖에 없죠. 평균 속도부터 나와야겠죠. 평균 속도. 평균 속도인데 거리가 같아. 그러면 절반값 우리 나중에 빠질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 나중에 절반 하려면 지금 T, 2T니까 좀 거슬리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쓰지 않고 뭐라고 쓸까요? 맞죠? 2T 여기 4T라고 쓰는 게 조금 더 문제풀이에 더 도움되는 게 느껴지죠.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래서 절반값이 있는데 시간이 1대2가 되니까 거리는 같으니까 당연히 평균 속도는 2대1이 되겠죠. 각 구간에 대해서 2대1이 되겠죠. 즉 느려지고 있다는 거죠. 가속도가 마이너스예요. 근데 가속도의 방향이 같다고 했으니까 둘 다 마이너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결국 평균 속도가 2대 1이 되니까 얘가 2v 쓰고 여기 v 쓰면 되기야 하는데 알다시피 우리 절반 나눌 거거든요. 분수 나오잖아요. 이것보다는 4v, 2v가 더 낫지 않을까? 라고 하기에는 또 뭐가 문제냐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2대 3으로 이렇게 우리가 비빌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게 절반으로 나눴었을 때 2, 1로 나오니까 이거를 3으로 좀 나누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3을 곱해가지고 12v 그 다음에 또 3 곱해주면 6v로 하는 게 가장 베스트 아닐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수 쓰고 싶은 거지. 분수를 써도 되겠지만 정수 쓰고 싶은 거지. 그럴 때 가장 생각하기 쉬운 게 어차피 3의 배수 들어가고 2도 들어갈 거고 하니까 반으로 나눈 것도 필요하니까 이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감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난 이렇게 갈게요. 너무 많이 지웠다. 이렇게 갈게요. 알겠죠? 12v고 6v인데 이게 뭐냐면 결국 절반값이죠. 이게 절반값이고요. 절반값이 의미하는 거는 평균 속도 첫 번째, 두 번째 중간 시각에서의 순간 속도를 의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 시각에서의 순간 속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충 잡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결국 여기서 2t 그리고 t니까 처음에 t 걸리고 t 걸리고 여기는 2t 걸리고 2t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절반값에서 절반값까지 속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속도를 어떻게 구한다?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얼마? 시간이 3t 동안 결국 속도 얼마 변했어요? 12에서 6만큼 변했으니까 6v만큼 변했다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t당 얼마 변한다? 2v씩 변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알았으면 어디다 써먹겠어요? 우리가 궁금한 거 어디 있어요? 여기 VB 있잖아요. 자, 그러면 뭐예요? 절반값이었을 때 12였어. 그런데 t 동안 2v씩 변한대. 그러면 여기 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죠? 14v가 되겠죠. 14, 12, 10v 그 다음에 여기는 4개씩 변해서 6v 그 다음에 굳이 다 구하자면 2v까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14v 구했어. 자, 다음 이제 위로 연결해야죠. 근데 위랑 아래랑 같은 게 뭐였어요?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도달이었잖아요. 근데 간 거리가 몇 대 몇이 되죠? 3대 2가 되겠죠. 그럼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가 3대 2가 되면 평균 속도도 몇 대 몇이 되는 거죠? 3대 2가 될 거잖아요. 근데 여기 속도가 지금 평균 속도가 얼마예요? 그러면 전체 절반값이니까 두 가지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절반값 막 구해. 방금 얼마 구했어요? 전체 얼마? 14. 나중 얼마? 2. 더해주면 16. 그러면 나눠주면 얼마가 되는 거죠? 16에서 8V가 되구나. 그래서 여기는 절반값이 얼마가 되는 거죠? 밑에는 8V가 된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체 시간이 6t만큼 걸렸으니까 절반값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3t라는 거지. 3t가 걸렸는데 우리 t 동안 2변했으니까 3t 동안 얼마 변해요? 곱하기 3 해주면 6v 변한다라는 거지. 그럼 뭐 해주면 되죠? 14에서 6만큼 빼주면 8v 나온다는 거지.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밑에서 봤었을 때 8v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평균 속도가 3대 2가 되니까 밑에는 8이니까 2로 나눠주고 3 곱해주면 위에 평균 속도는 얼마가 된 거죠? 12V가 되겠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근데 몇 초 동안 걸린 거예요, 이게요? 아까처럼 T가 몇 개? 6개. 6T짜리인데 평균 속도가 12라는 거는 절반값이었을 때 12가 되잖아요. 그러면 절반값 중간 시각에서의 순간 속도도 12가 된다는 거고 0에서 3까지 되었을 때 중간 속도가 결국 얼마가 된다? 대충 그냥 여쯤 할까요? 대충 12V라고 합시다. 그런데 가속도 우리 기억하고 있죠? 가속도가 2대 3이었거든요. 얘가 지금 3t 변할 동안 얼마 변했어요? 6 변했거든요. 맞죠? 자, 그러면 실제로 얘는 A는 얼마만큼 변할까요? 3t 변할 동안 당연히 6이니까 2대 3이니까 4대 6이니까 4V 감소하겠죠. 괜찮나요? 4V 감소하겠지. 그래서 여기서 감소한 게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 그럼 원래 속도 얼마였다? 16이었다라고 해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B는 얼마가 된다?
16, 14 V 나왔으니까 그래서 16 over 14가 되니까 일어나면 7, 8 7분의 8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이 쓴 게 지금 뭐냐면 중간 시각에서의 그 순간 속도가 평균 속도랑 같다라는 거 많이 써먹었고요. 그랬었을 때 적절한 정수비로 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20번입니다. 자 20번에 대해서 아까 그때도 되게 많이 헷갈렸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질량 m자리가 있고 9h 있었고요. 마찰 구간 지나가서 정지한 질량이 0인 거 여기 2m자리가 있으니까 자 m 그리고 얘가 m이었는데 2m자리에 부딪혔어요. 자 부딪혀서 충돌을 했습니다. 다시 올라가고요. 얘는 이제 문에 7까지 올라갔네요. 하면서 갑시다. 자 얘는 지금 높이가 h니까 가지고 있는 어차피 에너지잖아요. 그냥 9이라고 합시다. 9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찰 지나갔고요. W 지나갈 거고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지금 2m짜리가 지금 2분의 7만큼 있잖아요. 질량은 2배가 되는데 높이는 2분의 7h 있으니까 여기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얼마가 되는 거죠? 7E가 되겠죠.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좀 봅시다. 자 마찰 구간 지나서 여기서 충돌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얘는 돌아가서 H죠. 즉 두 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H인 지점에서 정지하고 그 다음 B는 2분의 7인 지점에서 정지했는데 이때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두 개가 같아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말 충돌에 의해서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에너지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텐데 자 그러면 9E만큼 있을 때 충돌했으니까 우리가 결국 충돌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9E만큼 있다가 W만큼 손해봤으니 여기 에너지는 얼마가 되는 거죠? 9E 마이너스 W만큼 있었겠죠.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부딪힌 다음에 얘 구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거고 얘 구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거고 그러면 B의 에너지는 한번 봅시다. 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7E만큼 걸렸잖아. 맞죠? 7E만큼 걸렸는데 손실을 얼마 봤어요? W만큼 손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에너지는 출발하기 전에는 직전에 그 마찰 구간 지나가기 전에 에너지는 7E 플러스 W만큼 에너지가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 9E 마이너스 W 있었는데 결국 7E 플러스 W의 에너지가 생겼고 뭐 나머지 에너지는 A가 있었겠죠. 있어서 뭐 시기가 가는데 뭐가 되는 거죠? 또 뭐예요? 손실을 한 번 더 보는 거지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0이 되었겠죠. 자 그러면 결국 에너지가 몇 대 몇으로 나눠지는지가 중요하겠죠. 이 전체 에너지가 몇 대 몇으로 나눠질까인데 결국 이건 하려면 에너지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보는데 자 첫 번째 자 반대편으로 VA로 간다고 칠게요. 반대편으로 VA로 간다고 칠게요. 그러면 1거부터 쓰겠습니다. 부딪히기 직전의 속도를 V라고 합시다. 그러면 운동량 보존식을 쓰면 자 플러스 MV는 그냥 당연도 다 쓸게요. 마이너스죠. 왜? 반대편으로 가니까. 그리고 질량 M짜리고 VA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VA는 방향 없어요. 크기만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2M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B의 크기가 나오는데 자 이거를 쓸 때 있잖아요. 우리가 탄성 충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 한번 했었습니다.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가 보존되는 건데 언제 보존이 된다? V로 들어가면 V로 나가야죠. 맞죠? 그래서 이거를 두 물체의 관계로 보면 상대 속도가 V였을 때 나갈 때도 상대 속도고 V가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말인지 알겠죠? 상대 속도가 V로 왔는데 벽이랑 부딪힌 거라서 상대 속도가 V였는데 나갈 때도 상대 속도가 V니까 마찬가지로 두 물체가 부딪혔을 때도 상대 속도가 V면 돼요. 그러면 바로 가자고 한 번에 가자고. 자 지금 얘 크기를 잘 보는데 얘는 마이너스 V가 방향까지 잡아주고요. 마이너스 V가 되고 상대 속도가 얼마가 된다고요? 들어왔을 때 얼마로 들어왔어요? V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VA 플러스 스몰 V를 해주면 식이 맞겠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방향 잘 생각하세요. 마이너스 VA가 맞고요. 맞죠? 그 다음 마이너스 VA에 상대 속도 V를 더해주면 뭐가 된다? B의 속도가 된다고요.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어떻게 된다? 그 우리가 늘 이렇게 쓰잖아요. VA 마이너스 VA가 뭐가 된다? 그 상대 속도 A에 대한 B가 되는데 지금 얘가 얼마가 되는 거고 얘가 V가 되는 거고 얘가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얘가 말하면 이건 방향이 포함된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VA라고 쓴 거죠.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한 거 뭐예요? A의 속도에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를 더해주면 B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질량 다 날라가죠. 다 날리고 그냥 쭉쭉 쓰겠습니다. 그럼 뭐가 되죠? VA가 되고 플러스 이제 마이너스 2VA 플러스 2V라는 식이 나오고요. 그러면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VA가 되겠네요. 잠시만 계산 뭐 잘못한 거 있나? 잘못한 거 없죠? 없죠? 없겠지? 없겠지? 없겠죠? 자, 가겠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지금 넘어가면 마이너스 V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3VA가 될 테니 결국 얼마가 된다? VA는 플러스 3분의 1 V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VB는 바로 합시다. VA에서 뭐 더한 거야? 스몰 V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가 된다? 정확히 말하면 방향 생각 쓸게요. 방향 계속 생각할게요. 제 속도 얼마 써요? 제 속도의 크기 말고 그냥 속도 얼마죠? V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여기에 얼마 더해줘야 돼요? V를 더해줘야겠죠. 그럼 1분의 1이라고 합시다. 그럼 뭐가 되죠?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3분의 2V가 되겠습니다. 자, VA라고 나온 거 플러스라고 해서 지금 플러스라고 잡으면 안 돼요. 우리 애초에 넣었을 때부터 어떻게 넣었어요? 크기로 넣은 거예요. VA, 즉 A의 나중 속도는 뒤로 가는 겁니다. 자, 이걸 근데 좀 빨리 하셔야 합니다. 괜찮나요?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일 것 같습니다. 이걸 제일 빨리 하셔야 합니다. 이건 해결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운동 에너지잖아요. 다시 돌아오자. 우리 운동 에너지가 궁금했잖아. 그럼 운동 에너지가 결국 부딪힌 다음에 한마디로 자 V로 지금 살짝 쓰자. 자, M이 있는데 V로 온 다음에 부딪힌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얘는 반대로 가고 그리고 2m짜리는 지금 오른쪽으로 간 거잖아. 얘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V로 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된 거죠? 플러스 3분의 2V로 간 거잖아. 그렇죠? 그럼 에너지는 어떻게 해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질량이 1대 2가 되고요. 속도가 1대 2가 되니까 제곱하면 1대 4가 되니까 결국 에너지의 B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죠? 1대 8이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얼마 있었어요? 9E-W 있었는데 그게 에너지가 1대 8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얼마가 있어요? 그게 7E 플러스 W가 되겠지. 그럼 관계식이 나오나요? 차근차근 합시다. 자, 다시요. 오른쪽에 있을게요. 자, 얼마예요? 다시 봐. 9E-W예요. 9E-W가 있었는데 이게 전체 에너지인데 충돌을 했을 때 몇 대 몇으로 나눠진다고요? B 한번 다시 보고 올게요. 1대 8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대 8이니까 9 중에 8이 B로 갔고요. 맞죠? 그 중에서 어떻게 되다? 그게 얼마가 됐다? 그 중에서 간다. 그게 7E 플러스 W가 됐겠죠. 혹은 여기서 9분의 8 했는데 그게 W 많이 했으니까 7이 됐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계산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계산할 거 계산하면 9, 8, 7, 12, 2, 마이너스 8W가 될 거고 7, 9, 63E가 될 테니 W, 9W가 2 더하기 9W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더해주면 17W는 빼주면 얼마가 될까요? 지금 얼마가 되죠? 이거는 9가 되나요? 9가 되나요? 9가 되네요. 9가 되는 거 맞죠? 헷갈려. 9 되겠죠. 그래서 W가 얼마였다? 17분의 9이었다 라는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건 이거 아니고 그러니까 H 얼마만큼 올라갔냐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그러면 부딪혔을 때 0이 되었는데 여기서 A의 에너지 이제 구했잖아요. 구하고 W만큼 날려 먹었을 때 이렇게 가는 방식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떻게 돼도 되냐면 전체 에너지가 결국 언제만 손해가 봐요? 마찰 구간 두 구간에서만 손해가 나잖아요. 근데 얘가 마찰 한 번 지나가고 얘는 왔다 갔다 하니까 마찰 두 번 생각하니까 전체 에너지에서 3W만큼 감소했습니다 라고 풀어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 에너지 구해서 W 또 날려먹고 요만큼 갔습니다. 괜찮아요. 생각나면 이거 해도 되는데 전체 에너지에서 지금 마찰 구간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날려먹었다고요.
그게 전체 에너지가 될 거라고요. 그렇게 가도 되겠죠. 나는 이제 아까 말로 했으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디 쓰지? 여기 가운데 쓸게요. 그 보이면서 쓰는 게 더 나으니까. 자, 그러면 전체 원래 에너지 얼마 있었어요? 9E만큼 있었어요. 그래서 9E 쓰시고요. 그리고 다 날려 먹었는데 그 날려 먹은 게 어디 있냐면 W 한번 3번이잖아요. W 3번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W 한번 쓸게요. 3W 날렸어. 날리고 나니까 얼마 남았어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E'이라고 합시다. 여기 에너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저기 오른쪽에 7E 저만큼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써도 되겠죠, 식을. 뭔 말인지 알겠죠? E'이 저기 있으니까. 그러면 구해봅시다. 2E가 될 거고, 그 다음에 W가 얼마였어요? W가 17분의 9였으니까 3 곱해주면 17분의 9, 3, 27E가 되겠죠. 이게 얼마가 된다고요? 2'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죠? 17, 34 마이너스 27이 되겠네요. 그걸 빼주면 17분의 7E 하고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가면 자 18번에서 헷갈릴 만한 거는 뭐였냐면 방향을 설정하는데 경우의 수가 있었는데 경우의 수를 여기서 크기가 0이 되는 걸로 좁힐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향을 설정을 하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계속 우리가 하고 있던 거 중간 시각에서의 순간 속도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평균 속도이자 중간 시각에서의 순간 속도란 말이 중요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충돌했을 때 이 식을 빨리 풀어내가지고 에너지 대비를 빨리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거는 상대 속도가 처음에 V였으면 탄성 충돌을 했을 때, 즉 에너지 손실이 없었을 때, 에너지가 보존이 되었을 때 상대 속도가 여전히 V다 라는 걸 알고 가셔서 이걸 식을 빨리 쓰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쉽지 않네요. 고생했고 수능 잘 치시고 그리고 우리가 수능 치고 웃는 얼굴이었으면 좋겠으나 웃겠죠? 알겠죠? 그래도 어쨌든 고생 많았습니다.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힘내고 다음에